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 지역은 3개 선거구 모두 다시 한번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당선인들 모두 윤석열 정부를 개혁하고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개표 6시간이 지날 때까지 접전을 벌였던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위성곤 후보는 54%를 얻어 46%를 얻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개혁하고 그리고 경제정책을 바꿔서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좋은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입장으로 선거운동 내내 공격을 받은 위성곤 당선인은 힘있는 3선 중진 의원으로 제2공항 건설을 갈등 없이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공항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선거 과정에서 원탁회의를 제안했는데 그 원탁회의를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그 테이블 안에서 앞으로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12년 무소속 출마로 낙선, 2016년 당내 경선 탈락으로 고배를 마신 뒤 3수 만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문대림 후보는 62.9%를 얻어 31.7%를 얻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제주도에 대한 홀대 이것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당선인은 일자리 정책에 힘을 쏟아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제주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국회 첫 입성 포부를 밝혔습니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고도화시키면 물론 제주형 제조업을 육성시켜서 제주의 젊은이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아도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도전하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을 선거구는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일찌감치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김한규 후보는 64.6%를 얻어 32%를 얻은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를 2배 가까운 표차로 여유롭게 따돌리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께서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에 대한 경고를 표심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초선에서 재선 의원으로 무게감을 더한 김한규 당선인은 섬 지역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의정 활동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서 육지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분들, 그런 섬에 사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실제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치 해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3석을 모두 가져가면서 제주는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 모든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20년 연속 제주 지역 3개의 선거구를 석권하는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0년 독주를 막아달라는 정치 교체론에 호소했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제주 지역 총선에서 여야의 승패를 가른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총선을 관통한 이슈는 정권 심판론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돌보지 않고 공정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다며 선거 기간 내내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4.3 폄훼 논란을 빚은 인사들을 다른 지역에서 공천하자 민주당은 공천 취소를 요구하며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한동훈 위원장까지 4.3 추념식에 불참하자 제주 홀대론까지 제기됐고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전투표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은 다니면서 저희들은 4.3 국가 추념일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국가 추념일은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에 맞서 민주당의 제주 국회의원 20년 독점을 깨자는 정치 교체론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치 교체에 걸맞는 인물을 찾지 못해
공천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략 공천에 반발해 도당 위원장이 탈당하는 내분을 겪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을 공약했지만 찬반 여론이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새로운 정책 이슈도 부족했습니다. 중앙당이 전국적으로 수세에 몰리자 제주는 지원 유세에서 빠졌고 정치 신인들만으로 선거를 치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뜻을 조금 더 촘촘히 살피고 더 담아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으라는 제주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가 오늘 제주도청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제주도청 4층 탐나홀에서 오영훈 도지사와 문대림과 김한규, 위성곤 국회의원 당선자 3명의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주도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정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안에서 어제 큰 불이 나 시커먼 연기가 3시간 넘게 도심 하늘을 뒤덮었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30건이 넘는 신고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보도에 김하은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붉은 화염이로 솟구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헬기까지 출동해 하늘에서 물을 쏟아붓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시커먼 연기 기둥이 보이고 불이 난 곳 주변에서는 폭발음까지 들려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집 밖을 나와 마스크를 쓰고 걱정스레 화재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8시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폭발음 같은 게 들려서 나왔는데 저희 집 마당에 재 같은 것도 막 떨어져 있고 연기가 엄청 많이 검은 연기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보니까 불이 엄청 크게 나 있었고.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안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아침 8시쯤. 자동차 부품 대리점 창고가 불에 탔는데 인화성 물질의 시커먼 연기와 분진들이 공업지역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출근길에 130건이 넘는 신고 전화가 폭주했고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사다리차와 헬기 등 장비 30여 대와 150여 명의 진압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또 차량 우회를 요청하는 안전 안내 문자와 정전 예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창고 한 동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창고까지 번지면서 3시간이 넘도록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에서 3층짜리 창고 4개 동 600여 제곱미터가 통째로 불에 타 무너져 내렸고 잔불을 정리하는 데 7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화재 진압이 좀 소요됐다는 것은 보시다시피 그 현장은 샌드위치 판넬이고 내부에 선반들이 있어서 그 자동차 부품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하차장 뒤쪽 창고 건물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수와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사과 한 개에 10,000원. 금사과란 말이 어색하지 않은 지 오래고 한국의 사과 가격이 세계 1위라는 조사까지 연일 고물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긴급 안정자금을 투입해 물가를 잡겠다고 나섰는데 정작 농민들의 반응은 떨떠름합니다. 보도에 김태욱 기자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과일 코너. 제법 알이 굵은 사과 한 개 가격이 9,900원입니다. 고민하던 손님은 결국 사과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실제 일반 소비용 사과 후지 중품 10kg당 평균 가격은 38,260원에서 85,700원으로 1년 만에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나마 지난달 중순부터 정부가 긴급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투입했고 마트 등에서는 각종 할인 행사로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서너 개를 소포장한 사과 한 봉지를 10,000원 안팎에 팝니다. 이렇게 좀 가격이 좀 내렸으니까 사기가 괜찮은데 이게 뭐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좀 오래오래 가격을 내려줬으면은. 그런데 정작 사과 농사를 짓는 농가에선 이런 사과값 폭등이 반갑지 않습니다. 실은 가격은 올랐지만 작황이 좋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전체 과수 농가에는 작년도에 큰 소득이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이렇게. 정부가 물가 안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고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상병 저항 그런 대목 또 그리고 고온에 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육종을 하는 것이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 제주 남부 지역의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합니다. 남동풍을 타고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구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후부터 중산간과 산지에 비가 내리겠고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한라산 남쪽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습니다. 오늘 산지와 남부 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3도, 서부 14도, 남부 지역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산지 성판항은 16도, 북부 지역 21도, 서부 지역 20도, 남부 지역은 1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흐리기만 하겠는데요. 대부분 15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 해상에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찬 바다 위를 지나면서 당분간 바다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남쪽 먼바다는 밤부터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3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라산 남쪽 지역에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 밤부터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제주시 체육회장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폭행과 인권 침해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신문고와 제주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인권 침해, 비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제주 지역 민원 신고는 39건으로 제주도는 문화체육부 장관을 직접 만나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 설립 유치에 나섰습니다. 올해 감귤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온주 감귤 총 재배 면적은 15,200여 헥타르로 1년 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지 온주 재배 면적은 13,900여 헥타르로 전년보다 1.8% 감소했고 비가림 온주 면적도 전년보다 2.4% 줄었습니다. 반면 올해 하우스 온주 재배 면적은 432헥타르로 지난해보다 3.3% 늘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협재 해수욕장 일대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운영 기간이 대폭 확대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에 걸쳐 협재 해수욕장 공영주차장과 한림공원 앞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와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로 운영되며
성수기인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요금 적용 시간이 늘어납니다. 제주 지역 4개 초등학교가 외국어 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형 자율학교의 한 유형인 글로벌 역량학교로 운영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제주 남초와 저청초, 신산초와 창천초 등 4개 학교를 글로벌 역량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역량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의 국어를 제외한 모든 수업을 담임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가 영어로 진행하고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 긴 방학을 없앤 4학기제로 운영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